원주 36 중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를 오지 못하는 날 동안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고3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은 지난주부터 학교 생활 중인데요. 처음 경험하는 등교 절차, 그리고 수업 예절, 식사 예절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고2, 중3 이렇게 등교하게 되니까 참 기대가 되죠. 그런 기대를 품고 등교할 때 모두의 안전을 함께 지키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배우면서 기억할 내용은 질병이 뭔지, 그리고 어떤 역사를 가졌는지를 살펴보고 학교를 등교하기 전에 내 건강을 진단하는 절차를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슬기로운 학교 생활을 살피고 올바른 손 씻기 방법, 그리고 기침 예절, 그리고 급식 에티켓을 통해서 등교에서 안전한 학교 생활을 누리도록 그렇게 기본적인 절차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등교 수업을 잘 준비하고 지시와 절차를 잘 따라주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내 건강과 또 친구의 건강을 모두 지키는 슬기로운 학교 생활을 하도록 우리 모두 같이 할까요? 자, OX 퀴즈입니다. 감염병, 전염병이라고도 하죠. 이 전염병은 인간의 역사에서 수없이 변화시켜왔다. OX 퀴즈인데요.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자, 정답 하나, 둘, 셋. 네, 맞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감염병. 영어로는 인펙션, 인플루엔스 이렇게 얘기하죠. 디시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 뭐냐면 어떤 전염병이라고 불립니다. 인간의 역사에 수없이 많이 변화를 시켰고 많은 인명을 피해를 보게 이렇게 했죠. 자, 이런 병이 그러면 어떤 그 병원균에 의해서 되었을까요? 네, 여기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균, 그죠? 이 세균은 어디에서 오는 세균일까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대장균 이런 균들을 말합니다. 스피루에타 어떤 균입니까? 바로 매독의 미생물이라고 하죠. 리케차 어떤 그 발진 티푸스를 일으키는 세균의 일종입니다. 예. 그리고 이 바이러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로나도 바이러스에 속해 있죠. 예. 어떤 이렇게 조직에 이렇게 들러붙어서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진균 네, 어떤 폐나 피부에 호흡을 통해서 들어가서 곰팡이로 인한 포자가 이렇게 들어오면 폐로 붙어서 병이 시작되거나 아니면 피부 겉에서의 무좀이나 만선이나 백선을 일으키기도 하지요. 그리고 기생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병원체에 의해서 감염돼서 이렇게 발병되는 질환을 크게 말해서 감염병,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전염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감염이 되는 것들이 범위가 커지게 되면 그것을 전염병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병원체에 의한 감염은 어떻게 해서 생겨날까요? 그러니까 어떤 입의 접촉, 그러니까 음식으로 감염될 수도 있고요. 이때 이 음식에 감염되는 것들은 세균이나 그 다음에 많은 미생물이나 이런 발진 디프스를 일으키는 포자들이 여기에서도 생길 수도 있겠죠. 자,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고요. 또한 이렇게 호흡을 통해서 많이 흡입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진균과 바이러스 이런 리케차 정도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 호흡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된다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호흡을 하다 보면 이렇게 침도 튀잖아요. 이런 비말이 튀어서도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또한 다른 사람과의 접촉, 하이파이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19도 이런 감염이 지속되고 있으니까 우리 서로 손 잡는 거, 팔짱 끼는 거 이런 것도 잘 하지 않잖아요. 바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있는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리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감염이 어떻게 출현하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면 병원균이 엄청 큰 게 하나 있어요. 자, 이 병원균은 무슨 병원균일까요? 가장 큰 지구상에 있었던 병원균 전염병 중에 가장 큰 병원균인 흑사병의 병원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스페인 독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른 것들이 쭉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또 에이즈의 병원균이 여기 있죠. 지금 이 진행 중입니다. 아직도 계속 확산 중에 있는 것이죠. 또 홍콩플루나 코로나19, 돼지독감, 그리고 에볼라, 메르스, 사스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건 아주 작은 바이러스 크기입니다. 코로나도 작은 축에 속하는 바이러스인데 벌써 그 치사율에 있어서는 5대 그 감염병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이 병원균이 출현의 연대를 보여주겠습니다. 그 앞에 연대 부분은 지금 영상으로 볼 거니까요. 이렇게 차치하오라도 그 아주 현대에 있었던 그런 병원균들이 여기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 황열병부터 해가지고 에이즈, 아시안플루, 홍콩플루, 뭐 이렇게 사스, 메르스, 에볼라, 네, 여기 돼지 독감 이런 것들이 코로나19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네. 자, 그러면 한번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치사율을 가졌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할까요? 아주 최근부터 시작합니다. 코로나는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 밑에는 이제 이게 어디서부터 발병했는지 그거에 대한 매개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발병돼서 이 죽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십 17세기에 있었던 이 패스트로 인해서 300만이 죽고 있고요. 아주 한 2000년, 1500년, 1800년 정도 되는 안토니우스 이 패스트로 인해서도 또 이만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유행성 출혈로도 1200만 명이, 레이저로서는 3500만 명이, 유스티니안 선패스트로 인해서는 4천만 명이 죽었죠. 스페인 독감으로는 5천만 명이, 그리고 천연두로 5,600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흑사병이라고 하는 이 선패스트로 인해서는 2억 명이 이렇게 죽었다고 하죠. 유럽 인구의 30%에서 50%가 그냥 지워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질병이 어떤가요? 엄청나게 무섭죠. 근데 이게 다 백신이 개발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지만 백신이 개발되자 우리가 그로 인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어떤 친구들 보면 여기에 막 이렇게 9개의 구멍이 있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백신을 받을 때 이렇게 맞는 그건데, 이렇게 백신을 맞는 이유는 이러한 병들에 있어서 내성을 길러내고 또 병을 이겨내서 내 몸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겠죠. 그죠? 이번에 이 코로나19도 백신이 빨리 개발되어서 우리 모두가 건강을 지켜내고 코로나19도 이겨내기를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의 노력이, 그리고 협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자, 등교 전에 학교에서 안내해드린 자기진단 설문을 완료해 주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꼭 학교 오기 전에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열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지 여부를 진단한 다음에 최근 다녀온 곳에 확진자가 들른 곳이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오게 되면 여러분이 파악하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하는 건데요.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죠.
지금부터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가진단 시스템은 등교를 하는 초, 중, 고 학생, 학부모님께서 매일 아침 학교의 안내에 따라 핸드폰으로 접속해서 학생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학교에 자동으로 전달하는 일일 점검 시스템입니다. 이 자가진단 설문은 등교 수업 시작 일주일 전부터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등교하는 날 아침마다 매일 실시해야 합니다. 등교를 해도 되는 상태인지 확인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등교 전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고요. 주말이나 등교하지 않는 날에는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체적인 참여 방법은 지금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등교가 시작되면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낼 겁니다. 이 문자 메시지와 함께 안내해 드리는 인증번호를 절대 삭제하거나 유출하지 마시고 매일 아침마다 링크에 접속해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학교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의 링크 박스를 클릭하시면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첫 화면에서는 선택 버튼이 나옵니다. 인증번호 입력 또는 학생 정보 입력 중 하나를 클릭하시고 성명, 인증번호 또는 학교, 성명, 생년월일을 입력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설문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핸드폰 화면의 자가진단 문항에 응답하고 제출 버튼을 누르면 설문이 완료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 설문은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 응답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시간별로 지속적인 발열 체크와 증상 감시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등교 전 의심 증상이 있음에도 증상을 감추거나 해열제를 먹고 등교하는 것은 코로나19 종식에 방해가 되는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되겠습니다. 설문이 완료되는 즉시 등교 가능 또는 등교 중지 안내문이 뜨게 되는데요. 등교 가능 문구가 뜨면 정상적으로 등교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등교 중지 안내문이 나올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고 선발 진료소 방문 후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몇 분이 채 걸리지 않는 간단한 과정이지만 매일 아침마다 응답하려면 다소 번거로우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종식과 모든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하여 학생, 학부모님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그 절차들을 봤습니다. 좀 번거로울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귀찮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모든 학생이 다 참여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꼭 참여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등교하기 전에 자가진단 설문을 이렇게 완료하게 되면 열이 나거나 그 다음에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등교하지 말고 담임선생님께 알려주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면, 어떤 협조를 하면 서로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같이 영상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슬기로운 학교생활.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학교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지켜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호흡기 증후군입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메스꺼움, 설사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으며 맛이나 냄새를 느끼지 못하거나 이상하게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등교하게 되면 등교할 때 한 번, 급식실 가기 전 또 한 번, 총 하루 2번 열이 있는지 측정하게 됩니다. 열이 있거나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이 있을 때는 꼭 선생님께 알려주세요. 매일 아침 학교에 가기 전에 여러분이 확인해야 할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증상이 없다면 마스크를 쓰고 학교에 갑니다. 37.5도 이상의 열이 있거나 기침, 인후통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담임 선생님께 전화하고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진료를 받습니다. 다음은 학교에서 여러분이 지켜야 할 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크는 학교에 있는 동안 항상 착용합니다. 손은 비누를 이용하여 뽀득뽀득 30초 이상 올바른 방법으로 씻어주세요. 식사를 하는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 않을 때 기침이 나면 옷소매로 코와 입을 가리고 기침 예절을 지켜주세요.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안전해질 때까지는 서로 손을 잡는 등 신체 접촉은 조심합니다.
개인의 물건도 친구들과 나눠 쓰지 않도록 합니다. 급식실에서 지켜야 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예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급식실에 가기 전에 체온을 한 번 더 측정합니다. 만약 이때 열이 나면 급식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없다면 친구들과 함께 급식실로 이동합니다. 마스크는 식사 바로 직전에 벗고 식사가 끝나면 즉시 착용합니다. 배식을 위해 줄을 설 때에도 양팔 간격 거리를 지켜주세요. 식사를 하는 동안 친구들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열이 나거나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나면 담임 선생님께 바로 알려주세요. 교실에 비치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선생님과 함께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합니다. 일시적 관찰실에서는 마스크를 벗지 않습니다. 대기하고 있는 다른 친구들과도 양팔만큼 거리를 두고 앉아주세요. 부모님이 오시면 함께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진료를 받습니다. 한 가지 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어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부모님과 함께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교에 오지 않고 집에 머무릅니다. 가정 내 관찰 서식을 작성해서 학교에 다시 등교시 제출하면 출석이 인정됩니다. 가정에 머물면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좋아지는지 계속 관찰합니다. 담임 선생님과 수시로 연락하며 상태를 알려주세요. 등교 중지 기간 동안 바깥 외출을 삼가하고 집안에 머물러주세요. 집안에서도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회복을 위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격리 수칙을 준수해주세요. 선별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면 증상이 완화된 후 등교합니다.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를 통보받은 경우 코로나19 잠복기간인 14일 보건소 격리 해제 통보 이후 등교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손 씻기 영상 보면서 다 함께 손 씻기 연습해 보겠습니다. 감염병 예방의 시작은 손 씻기입니다. 손 씻기 6단계 방법. 1단계.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주세요. 2단계.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주세요. 3단계.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깍지를 끼고 문질러주세요. 4단계. 손가락을 마주 잡고 문질러주세요. 5단계.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며 문질러주세요. 6단계.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하세요. 감염병 예방은 내 손으로. 올바른 손 씻기. 질병관리본부. 자, 앞서 해본 이 영상을 보면 정말 많은 그 전염병, 감염병들이 무차별적으로 대유행에 다다른 이유는 이 간단한 손 씻기를 못한 그런 이유에서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그 영상처럼 손 씻기만 제대로 한다고 해도 우리가 정말 이런 많은 감염병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루에 12번도 더 씻어도 된다고 합니다. 자주 올바로 깨끗하게 씻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펭수가 나오죠. 자, 요즘 대세 펭수를 통해서 우리 잘 배웠지요? 그런데 갑자기 기침이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휴지가 있다면 휴지를 대고 기침을 하겠지만 휴지가 없으면 이렇게 빈 소매 옷을 입었으면 이렇게 반소매 옷 그러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긴 소매 옷을 입었다면 팔꿈치를 안쪽에 대고 이렇게 기침을 합니다.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죠.
나오는데 어떡해요? 어떡해요? 이렇게 됩니다. 부침이나 부침이가 나오려고 할 때 흙이나 이 손수건이 꼭 필요합니다. 저 손수건이 없는데요? 그러면 소리로 할게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그렇지. 자, 이렇게 부침으로 바로 뭐 해야 될까요? 손수건? 맞습니다. 물로? 비누? 맞아요. 부침이나 부침이 하고 난 다음에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어줍니다. 저 손수건 있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아이고, 나도. 자, 이제 학교에서 즐거운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식사하면서 즐겁게 친구들과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됐었는데,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손을 씻고 후담채 급식실로 갑니다. 물론 마스크는 철저하게 이렇게 착용하고 가게 되겠죠. 급식실 앞에 가면 이 보건선생님이 열이 있는지 열화상 카메라로 체크할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체크한 다음에 후담채에 이렇게 들어서면 간격을 유지해서 서줘야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양팔 간격. 자, 손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는 손을 소독한 다음에 식판을 이렇게 그리고 식기를 잡습니다. 그리고는 적정 간격을 유지하면서 영양선생님께서 배식해주는 그 부분들을 이렇게 배식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은 다음에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하면 돼요. 식사 중에는 서로 대화하나요?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마치면 마스크를 다시 쓰고 그 다음에 식기를 이렇게 퇴식구에다가 배출을 하고 그 다음에 식당을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지켜야 할 급식 에티켓을 알아보겠습니다. 흐르는 물에 30초 동안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으세요. 배식자는 손 소독을 철저히 하고 위생복, 위생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해야 해요. 줄을 설 때는 앞 사람과 1에서 2m의 간격을 유지하세요. 배식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를 나누지 마세요. 마스크는 자리에 앉은 후 식사 직전에 벗어주세요. 마주보고 식사하지 않고 등을 지고 앉거나 지그재그로 앉아서 식사하세요. 식사 중에는 대화를 삼가해주세요. 식사 시 기침이나 재채기가 나올 경우 손으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식사를 마친 후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식사 시간 외에도 항상 마스크 착용하기, 손 소독하기, 손 자주 씻기 잊지 마세요. 식품안전정보. 자, 방금 전에 이렇게 학교 종이 들리니까 아주 반가웠던 우리 중학교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곧 이 소리를 내일이면 듣게 될 겁니다. 우리 3학년들은. 자, 오늘 잘 배워보았죠? 자, 잘 배웠고 기억하는지 한번 알아보는 OX 퀴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교하기 전에 담임선생님께 보고해야 되는 것은 코로나19 진단검사다. 자, OX 퀴즈입니다. 자, 정답은 여러분 뭐죠? 네, 그렇지요. 아닙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아니고 자가진단 설문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매일 아침 학교 오기 전에 좀 번거롭더라도 꼭 하는 거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등교하기 전에 자가진단 설문을 하고 이렇게 보내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학교를 가세요 아니면 중지하세요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고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30.5도 이상 나거나 이렇게 이인노통이 있고 이렇게 기침이 나고 호흡이 곤란하다 그러면 등교하지 말고 담임선생님께 알립니다. 자, 담임선생님께 꼭 알리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등교를 멈추고 담임선생님께 알리게 되면 나 혼자 너무 공부하고 싶고 막 그런 친구도 만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또 있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등교하지 않은 것도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담임선생님께 꼭 그렇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등교하기 전에 이제 이 부분이 좀 해서 이제 등교하겠다라고 이제 판정이 나왔잖아요. 그럼 여분의 마스크를 꼭 챙기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왔다가 이 마스크의 귀걸이가 이렇게 끊어질 수 있거나 아니면 오염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걸 대비해서 여분의 마스크를 뭐 지퍼백에 넣으시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넣어서 오염되지 않도록 가지고 와서 꼭 챙겨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여러 번, 한 12번도 더 씻으라고 얘기했지만 올바른 손 씻기, 비누칠해서 씻는 것, 그리고 기침 예절을 꼭 지켜주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모두가 안전하게 학습하는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가꾸는 데 협조해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성경 시편 121편 7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함께 한번 보도록 할까요?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자, 같이 한번 따라 읽을까요?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잘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영어로도 있는데요. 영어는 여러분들이 각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꼭 지켜주시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위험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꼭 도와주신대요. 어떻게? 항상 어느 곳에서나. 정말 위로가 되는 큰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원주36 중고등학교 모든 학생들을 모든 재난, 특별히 이 코로나19에서도 지켜주시고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내일 중3, 고2 학생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제 학교 오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때 만나도록 하고요. 중1, 2 그리고 고1 학생들은 며칠 후에 우리 만나도록 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리고 모두에게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감사합니다.